아하, 어찌된 일인지 본인의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7월 29일 오전 6시경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그 시간에 이 영상이 나올 텐데 네. 어느 그 중국집 배달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네. 여성이 문을 열어줬는데 네. 바로 그 배달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허. 그 여성하고 집안에 남성도 있었는데 네. 동시에 여성과 남성을 제압한 어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영화 속 이야기야? 영화 속 이야기야? 이러실 텐데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건 지난 7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오후 10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딸이 귀가하지 않았다면서 실종 신고를 넣은 거죠. 어허.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일단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다음 날 새벽 5시쯤 납치범이 한눈을 팔 때 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몰래 켜서 어머니에게 대략적인 위치, 건물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어허. 그리고 가해자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네. 이 납치범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어? 그런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꿰매 넘어가서 납치가 된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이제는 뭔가 실마리가 잡혔으니까 이제 검거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근데 또 난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경찰이 즉시 출동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건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주변 건물들을 다 다니면서 이거를 눌러본 거예요. 어머. 한 10분 만에 다행히 건물을 찾아냈어요. 이야, 네. 일치하는 건물을 찾아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몇 호인지 정확한 세대가 특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은 미뤄 짐작컨대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다세대 주택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라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혹시 안에 감금돼 계신 분 이렇게 안내 방송할 수도 없잖아요. 경찰임을 밝히고 진입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죠. 이때 경찰이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짜장면 그릇을 수거하러 온 배달원이 발견되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이 집을 찾아가 그릇 가지러 왔다며 문을 두드립니다. 천만다행히도 이 집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대박 사건. 문이 열리고요. 곧바로 피해자가 뛰어나와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허허. 이어서 침대에 누워있던 납치범도 현장에서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야, 우리가 경찰의 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경찰의 촉이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분이 한 분 건물로 들어가시길래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빈 그릇을 수거하러 오셨고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릇 수거하는 배달원인 척 위장을 해서 첫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집에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노크를 하자마자 이제 피해자가 신발도 안 신고 바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슬펐습니다. 세상에 피해자분은요 얼마나 진짜 그 지옥 같았을까요? 순간 노크한 문 두드린 소리에 신발도 신지 않은 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더 큰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텐데 허주현 변호사님, 납치한 납치범이 지금 당시의 상황이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면 수심의 그런 범죄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이번 범행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어허.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해서 이미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런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성범죄자 알림이 통해서 거주지 주소 같은 신상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런 상태였는데 버젓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 시켜주겠다 이렇게 유인해서 자기 집에서 재범을 한 겁니다. 잡고 보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거에도 진짜 악랄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요? 인간입니까? 사람이에요? 악마입니다, 악마.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데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정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간 큰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어요? 다소 황당하게도 이웃 주민들도 가해자가 이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 주소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림 이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이 가해자의 서울시 중랑구가 주소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서울 동대문구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일이에요. 저 성범죄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주소지가 등록된 곳과 실거주지가 다르다니요. 하마터면 아니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만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는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던 황의호 순경은 네. 범인을 잡고도 너무나 또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네. 팀장님의 지시대로 그냥 움직였는데 운이 좋게 처음 녹화한 집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경찰청은 이제 지난달에 칭찬 플랫폼이라고 있어서 칭찬받아 마땅한 사건에 대해서 좀 올리게 돼 있나 봐요. 네. 그게 4,408건이나 있었네요. 아하. 거기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195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표창을 줬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황희호 경찰관은요. 거듭 계속해서 팀장님 주의대로 열심히 움직였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외에도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파이터 모든 가족이 다 박수를 보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동대문 경찰서 회계파출소의 황의호 순경 정말 잘 하셨어요. 이제 이 경찰에 입문해서 저렇게 또 이런 큰 사건 해결하는 것도 본인한테도 많은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한 일이지만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게 아니 어떻게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신상정보 공개된 사람의 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수가 있나? 이거는 대체 전자발찌 소관업무가 법무부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대체 어느 쪽에 소관부처끼리 이 손발이 안 맞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하.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을 거쳐 법무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그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알리면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실제 거주지를 6개월에 한 번 정도 경찰은 확인하게 됩니다. 아하. 그 내역을 알려주면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에 전해주게 됩니다. 이 업무를 한 기관이 일괄해서 통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관리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업무는 한 기관이 컨트롤 타워로서 조율할 수 있는 체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 사건 이 정도 선에서 그쳤게 천만다행이죠. 더 끔찍한 일,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반드시요. 이번 일로 부처 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칸막이 없애서 원활한 이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